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시장을 넓히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 미래차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차도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서 가격이 높거나 아니면 기술력이 낮거나 그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더구나 여기에 미래차에 대한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뭐 여기서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 전문가시니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이 질문이 싶습니다. 네. 결국 그 사회자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차의 패러다임은 두 가지로 아마 나눠진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게 전기 자동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와 네. 이 최첨단 IT가 접목되어 있는 자율주행차로 이렇게 전환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많은 전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관련된 서비스까지 출연해서 기존 자동차의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기저강화되는 사실입니다. 네. 아마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도 지금 현재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수요가 제일 크지만 한 250만 대 정도 팔렸지만 9,500만 대 중에서 250만 대 작게 보이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됩니다. 온실가스 규제라든지 환경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그 시장은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역 자동차 부품체는 언제까지 내연기관에만 목매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좀 여력이 되는 기업들은 자체적인 연구소를 통해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기업에 지나치지 않고요. 그렇죠. 우리의 그 모회사인 현대기아도 대형 1차 밴드와 공동 연구 개발터에서 미래차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서 우리한테는 전 그림과 똑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럼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뭐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력을 통해서 예전에 반도체로 대구 경북에서 반도체 인력을 상당히 양성했듯이 지금 미래차의 결국 인력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핵심 부품이나 자율주행차나 전기자동차는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인력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것을 좀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이 상생협력으로 최근에 휴스타 지역 혁신 인재 양성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기업한테 공급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더불어 이것으로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정부가 뭐 지난 연말에 발표했는 자동차 부품 활력 제고에서 나왔듯이 좀 더 지금의 있던 수직적인 구조를 조금 다양한 기업들과 합종 연행하면서 이게 수평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좀 본부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 이런 생태계 조성이 좀 어렵겠지만 가시화되는데 좀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지원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자동차 부품 업계가 미래를 준비할 그런 여유가 있겠는가? 맞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안 돌아서 이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 실정인데 그 어떻게 이제 인력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며 또 일부 업체는 이제 연구기관도 있어요. 극소수 아닙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인재를 키우고 부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래차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은 대다수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게 되겠는가?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수직적 구조에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을 만드는데 결국 그 완성차가 이제 2, 3차까지를 다 챙겨주면 참 좋겠지만 자기들도 지금 그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는데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의 중견기업들 한 4천억에서 1조 가량 되는 7천억까지 가량 되는 이런 중견기업들이 이제 2, 3차 밴드의 어떤 새로운 미래차에 대한 수주를 물량을 확보해 줘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살 수가 있는 구조로 갈 수 있겠습니다. 물량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그 완성차 업체도 그 상대적으로 미래차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뭐를 해야지 물량도 맞습니다. 확보하고 그게 2차, 3차, 4차 밴드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 구조와 이게 자율차라든지 전기차의 구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분명히 그대로 갈 수 있는 부품 업종들은 많을 겁니다. 다만 이게 이제 새로운 자동차 유행이다 보니까 이게 기술적인 요건이라든지 이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이 있다면 아마 지금의 물량보다는 적을 수 있겠지만 자체적인 물량을
조금 더 어떤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면 기존의 물량이 조금 시장의 틈새 시장을 좀 노리는데 네. 일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제 정부 지원을 많이 얘기들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이제 업체가 예. 그 사업체가 예. 또 기술 개발해서 장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부 지원이라는 게 이게 그 어디까지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그 다른 산업도 있는데 맞습니다. 또 자동차 산업에만 그 뭐 맞습니다. 집중해서 지원할 수도 없고요. 보통 정부 지원의 R&D를 보면 네. 기초 원천 기술부터 이렇게 상용화 기술까지 이렇게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기술 수준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아주 상용화되는 지원은 안 하고 있고 한 1에서 9까지 있다면 7단계까지 지원은 원천 기술이라든지 네. 뭐 응용 기술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런 R&D들이 좀 더 이제 선진국 수준에 해당되는 기술을 지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이제 정부 지원이다 보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기업들이 이제 수혜받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네. 기업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